정보 드렸고요. 다음 거 봅시다. 자, 아까 신성범 의원님, Sorry, can I clarify? 신성범 a misconception? 의원님하고 한 가지 확인. 최영두 의원님이 계속 제기했던 문제이고요. 이거에 대한 로저스 증인의 답변을 다들 들으셨습니다. 다시 확인했는데요. 제가 영문과 우리나라 말 번역을 같이 올려놓았으니 읽어보시죠. 이거 두 분 읽어보세요. 로저스 씨가 밀리컴에서 나온 게 2020년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에 TIGO의 뇌물 공작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초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혐의가 없어서 깨끗해서 이노센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 나온 대로 TIGO 과타멜라의 당시 과타멜라 주주가 운영상 지배력을 행사하여 밀리콤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임직원들이 조사에 협조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밀리콤이 요구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종결해서 무혐의 처리된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새로운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고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로저스가 근무한 시기와 겹치는 저 시기에 범법 행위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기소유예 된 이유는 물론 FBI가 계속 지금 수사 중이고요. 1억 1,800만 달러 벌금을 내서 기소유예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을 방패로 내세워서 김범석 증인이 대한민국 전체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미통희 대행님. 네. 지금 박미통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 유출 이후의 2차 피해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 2차 피해가 드러나는 양상이 그 불법 스팸 또는 스미싱, 피싱 이런 정보들이 유통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박미통위에서는 불법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고 이제 키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강화하고 계정이나 사이트의 삭제 조치를 바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위험이 계속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장기간 그 태세를 늦추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여러 차례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용자의 계정 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위 이 부분이 지금 개보위에서도 의결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박미통위에서도 12월 4일자로 바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고 12월 7일자로 쿠팡으로부터 1차 부족한 대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 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저희들 판단해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뭐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은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조치까지 나아가려고 지금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그 조사는 언제 끝날까요? 그 부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 위원회 구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위원들이 모이면은 수기해서 의결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과기부 그리고 박미통위까지 우선 한 가지 사안 탈퇴를 쉽게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복지부동인 거예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
과기 부총리님, 쿠팡이 뭘 믿고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고객들이 다시 쿠팡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김범석 같은 증인에 대한 입국 금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법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오늘의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저희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에 나름 열심히 추진한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부총리 주관 과학기술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긴급 안건으로 이 쿠팡 대응하기 위한 TF에 대한 안건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침해 조사에 대한 어떤 법무처 차원에서의 어떤 TF 그리고 2차 피해 그리고 징벌적 과징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TF를 꾸려서 대응할 수 있는 안건을 올려서 종합적으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두 위원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이 모두 빠졌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 증인을 내세운 김범석 증인의 삐뚤어진 전략으로 청문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됐고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답답함도 답답함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대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한 시점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국정조사 등 즉시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셔 주신 증인과 참고인 분들 중에 혹시 이 발언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시죠. 네, 김홍민 예, 저는 말씀하십시오. 요구하고 싶은 게 정상기일 네이버하고 똑같이 조정해 주실 거를 대표한테 확답을 좀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범석 증인 아니면 아무도 답 못할 것 같지만 답해 보시죠. Yes, I'd be happy to answer that question. Our services and neighbor services are incredibly different. We provide logistics services end-to-end to the sellers, which other services do not. There are many reasons with a different business structure why our AP days are structured differently. 네,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네이버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 판매자들의 상품에 대해서 물류와 배송 부분까지 다 커버하여 엔드투엔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쿠팡이 소상공인 지원 금리가 여타 은행들에 비해서 저금리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그 답변했습니다. 근데 18.9%의 고금리임이 확인됐잖아요. 이와 관련하여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일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실과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잠깐만요. 예, 혹시 김도승 참고인, 김창희 참고인 늦게까지 계셨는데 혹시 조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김도승 참고인께서도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시고. 예. 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보보호의 사고나 해킹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조직적이거나 구성적으로도 많은 그 노력과 좀 훈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보가 지금은 조금만 새어 나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는 하는데, 이 정보들을 조합하면은 사실 그 위험한 정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작은 정보라도 소홀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잘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랜 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강조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보보호 체계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쿠팡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제가 대한민국의 제도화에서는 쿠팡에게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든 배상이든 이런 부분을 실효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금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면 의원님. 2분. 아까 황정화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그 쿠팡 노동자 숨진 그 시점, 그때 그 법률 담당은 아니었다고 그 로저스 대표가 답을 했고, 황정화 의원은 지금 제게 그 자료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로저스 본인이 기입한 것으로 보이는 그 링크드인 그 서비스에 그 Chief Administrative and Legal Officer 이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본인이 기재한 것인지 네.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발언이 거짓인지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하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변호인이었다는 건가요? 법률 담당? 네, 여기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기록을 좀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기록을 좀 전달하시죠. 예. 아주 여러 번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하세요. 지금 하시고 계세요, 다들. Very respectfully, I disagree with that. I have not made any lies. What I said was I was not the general counsel at the time, and I was not. My LinkedIn profile is clear when I became the general counsel. I was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at the time. A man named Jay Jorgensen was the general counsel. It's a matter of public record. You're welcome to look it up, or we can provide that information to you. It's also in our SEC filings, also very clear. 위원님 송구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 법률 총괄은 제이 조건슨이라는 분이었고, 저는 그 해당 시점에 그 Chief Administration Officer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1월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맞습니다. 2020년 1월. 네.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십니다. 유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렛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 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영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승 전북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창희 주식회사 안랩 상무이십니다. 오셨어요? 예.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이십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정무위가 끝나는 대로 오전 중으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1명의 증인과 9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4명의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은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증인들께 자발적 출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증인 신문으로 출석한 분이 없잖아요. 어제군요. 네. 네, 자발적 출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 중에서 어제 저희가 증인 의결한 분이 계십니다. 증인은 자발적으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쿠팡 이츠 대표. 예,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인은 주관증인 포함합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롤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달되어 있죠? 네. As I testify before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 hereby swear in good conscience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 and 8
of the Act on Testimony and Appraisal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I acknowledge that any false testimony or written statement may subject me to penalties for perjury. December 17th, 2025, Kupang Harold Rogers. 선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쿠팡 헤럴드 로저스.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위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배부해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최영두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들어와서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네, 오늘 국민안보 위기 사태를 초래한 쿠팡의 김범석 CEO가 참석하지 않은 사태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어느 도단입니다. 쿠팡보다 더 큰 회사인 메타나 아마존의 저크버그나 베조스도 미 의회의 청문회 정연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쿠팡의 수많은 구독자들, 쿠팡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해외 시장에서도 쿠팡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는 마당에 쿠팡의 김범석 회장이 외국에서 돌면서 더욱이 더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이런 일이 생겨서 송구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혁신해서 보답하겠다는 이야기를 모국어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모국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인을 앞장세워서 회피하려는 태도는 더더욱 비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덧붙이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석하지 않은 CEO들, 전현직 CEO와 김범석에 대해서 질책하기 앞서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 정치권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오늘 회의 중에 저는 이 당사자도 나와서 해명하는 그런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김범석 의장이라든가 전현직 CEO가 국회에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음을. 네, 김현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다시. 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입니다. 오늘만큼은 쿠팡 청문회가 3,37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는 소중한 시간에 국민들께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하고요.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최영두 간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쿠팡과 관련돼서 몇 차례 걸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12월 9일 날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하라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야간 노동자 건강권 문제, 쿠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개인보호위원회 가기부 업무 보고에서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들게 해야 된다라는 강도 높은 질타를 했습니다. 앞서 최영두 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김범석 의장이 5번에 걸쳐서 국회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190개 나라를 아무리 다니면서 세일즈를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정말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에 우리가 국정조사로 가기 위해서 쿠팡이 얼마나 무책임한 기업인지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위원회. 예, 일단 아니요. 하세요. 기다리세요. 일단 최영두 간사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파적으로 가냐 아니냐는 경계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준 증인이 나와야 돼요. 오늘 기사는 박대준 증인 주변 혹은 증인 발입니다. 근데 박대준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등장한 정치인을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뭐 자발적 참고인 부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쿠팡 측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관 담당이 누구였죠? 부사장? 응? 이분한테 물으면 되나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예, 민병기 증인 나와 계시죠? 예. 박대준 전 대표를 빨리 연락하셔서 출석하도록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이 쿠팡 청문회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해당 기사가 났어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지시부터 누군가에게 지시부터 하시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시든가. 박대준 증인을 나오게 하는 노력을 먼저 좀 하시고 앉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빨리 움직이셔야 박대준 대표에게 이게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빨리 하시라고. 괜찮으시다고. 예, 나갔다 오셔도 좋습니다. 빨리 연락해 주세요. 이런 풍경은 영화에서도 본 풍경이고 국회에서도 많이 본 풍경입니다. 청문회 당일 뭔가 센세이셔널한 뭔가를 터뜨려서 지금 청문회 정말 제가 보기엔 매우 악의적인 언플이라고 봅니다. 나타나면 이게 악의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안 나타나고 이런 행태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2024년 쿠팡 매출액이 41조 2,900억 원인데요. 이 중에 대한민국 매출액이 90%입니다. 36조 4천억. 90%요. 지금 글로벌 운운하면서 이 자리에 김범석 증인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래서요, 최영두 간사님, 그 박대준 씨 출석 여부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안인지. 네.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평소에 의사진행 발언을 거의 안 하시던 신성범 위원님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분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의사진행 발언 한 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황정하게. 미국에서 오신 뭐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나 또 브린 매티스도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데 국내 정치 상황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뭐 쿠팡 측의 언론 플레이로 볼 수 없는 대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어요. 아니 내용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또 반발이 일어나서 이 운용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정리가 제 입장에서 의사진행 정리가 안 발언 되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우리 정인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인 신청을 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네, 됐습니다. 정인 신청을 해주세요. 이게 뭐 정쟁이에요? 이게 뭐 정쟁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아니 개인 기업의 제가 지금-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잠깐만. 언론에 보도된 마당에 이게 쿠팡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김영관. 자, 뭡니까 지금? 이제 다 찍혔으니까 내리고 그만하세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다 찍혔다는 게 또 무슨 소리예요? 그만하세요. 김병기 의원님을 정인으로 채택해 주세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오시라고 서명하겠으면. 네, 잠시만.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네, 그 의사진행 발언 하셨고요. 제가 이건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예, 반복. 최영두 간사께 이상희 위원님, 이게 뭐가 차단입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제가 최영두 간사님과 신성범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아까 이미 드렸습니다. 제가 답 드린 내용은 박대준 증인이 나와서 이 사실을 확인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로 모든 것을 증인을 채택한다면 채택할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 드린 대로 진행합니다. 지금 민병기 부사장이 박대준 증인 출석을 위하여 노력 중이니까 기다려 보시죠. 네. 그리고 언론 보도대로 다 한다면 지금 증인 다 요청하고 이러면 대한민국 국회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언론 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만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훈기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죠?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 보면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문회 불출석한다. 아까 최민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169개국에서는 쿠팡에서 김범석 의장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쿠팡에 존폐가 걸린 이런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 저는 이거는 쿠팡은 사업 포기했다고 봐요. 대한민국에서 사업 포기한 거 아닌가? 쿠팡은 아니 90% 매출을 올린 한국, 그리고 쿠팡의 매출은 몇 년 전부터 매년 10조씩 늘어났어요. 20조였다. 다음에 30조, 그 다음에 40조. 올해 예상 매출액은 50조예요. 매년 10조씩 매출이 대한민국에서 늘고 90%를 대한민국에서 매출을 올리는데 이 청문회에 안 온다? 저는 이건 김범석 의장이 쿠팡 포기하고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이용자들이 호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입니까? 쿠팡에? 지금 쿠팡은 시장적 지배자가 아니고 국민의 정서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저는 쿠팡 퇴출시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신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쿠팡은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태가 나고도 이용자들이 많이 줄지 않는다고 자만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계기로 쿠팡이라는 기업은 우리 국민들이 단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더불어 오늘 김범석 의장 이건 제가 아까 고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미 양당 간사께서 만일 오늘 3명의 증인 다 끝까지 출석 안 하면 고발하는 것에 반대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웅기 의원님 말씀이 100번 타당하십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준석 의원님 1번인데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질의하시고요. 7분입니다. 우리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질타하셨는데요. 사실 미국 의회나 이런 데도 아까 최영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업이 보안 유출이나 아니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총수 실질적 지배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문제 있었을 때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했고요.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공식적인 입장으로. Thank you for the question, and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be here and to answer questions today and to respond to this committee and to the National Assembly. I'm deeply sorry for the concern that we have created for the Korean people. As you are aware, I am now the CEO of Coupang Korea, and so I am here to answer any and all questions. I am responsible to manage the company through this incident. And to respond to all of your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and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the committee might have.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위원회 앞에서 또 국회 앞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 여러분들께 이 사고와 관련하여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쿠팡 한국의 대표이사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변.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네, 이거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삭제해드리고 해피 투 비 히어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통역?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예, 뭐 덮어서고 할 때 시간 정확하게 아니지 지금 않습니까? 통역 선생님, 통역하시는 선생님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의례적인 인사말 생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7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유효하니까 김범석 CEO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쿠팡의 공식적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So, as you are aware, I am the CEO of Coupang Korea, and I am the executive that's managing this issue. Of course, our entire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our chairman, is aware of the issue and concerned about it and takes this very seriously. But I am the executive who is in charge of Coupang Korea and will be managing through this incident.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내가 사장이다 나한테 질문해라 이 말 하신 건데 그러면은 박대준 씨가 지금까지 대표하시다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쿠팡에서 다른 자리로 영전하거나 다른 책임을 맡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 책임졌다고 한다면은 이분은 앞으로 쿠팡 경영진의 어느 위치에서도 보여서도 안 됩니다. 만약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잠깐 청문회 나오기 싫어서 빼준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쿠팡에서 한 푼이라도 받는 자리 가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DJ felt a deep responsibility for this issue and has resigned from the company. 제가 아는 바로는 박대준 대표이사는 본 사고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쿠팡 경영진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Correct. I do not expect him to be working for the company. My understanding is he felt, like I said, a deep responsibility for this issue and has resigned from the company for that reason. 자,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CIS 우리 브랜 매티스님 지난번에도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12월 4일 현안 질의에서 그 한국의 경우에 이메일을 2FA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MFA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안할 수 있다는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쿠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타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보면은 대만 쿠팡과 한국 쿠팡의 보안 인증 수준이 다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Thank you for the question. It is true that within the Taiwanese deployment, we've rolled out passkeys, which is what you're referring to. It is very common for a multinational company to roll out a new feature into a smaller market first, and we have every intention to also roll out passkeys for our Korean customers.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대만에 저희가 도입했던 패스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이 개발된다고 하면 그 새로운 기능을 작은 시장에 먼저 도입하고 그 이후에 큰 시장으로 옮겨오는 것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저희 역시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한국과 대만의 IT 시스템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코드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다국적 상거래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 내 배송이나 중국 내 배송을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은 인증 체계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데 쿠팡은 아예 IT 관리하는 게 분리돼 있는 겁니까? So the features that Coupon deploys have parity, but the features are enabled at different stages. In fact, the systems are deployed separately, but they're from the same source code. And the other agencies, the Taiwanese deployment of Coupon, has often benefited from the privacy protection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for Korea and the higher protectio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sists for private information. But the source code is the same. 네, 이런 기능 등을 저희가 쿠팡에 배포를 할 때는 이 배포하고 활성화할 때마다 각기 다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 소스 코드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의 경우에 저희가 배포했을 때도 이제 그 개인보호 조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것이 한국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한국 정부의 요건들을 저희가 따르기 위해서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소스 코드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쿠팡이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결제할 때 다른 추가 인증 수단 없이 원클릭 결제를 하게 한다든지 로그인도 그냥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자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은 결국 보안적으로는 위협이 된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지금 이것을 대만이 작은 시장이니까 먼저 적용하고 한국에는 나중에 적용하겠다. 시스템적으로 구현돼 있는지 안 열었다는 걸 지금 시인하신 거 아닙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동등한데 한국의 규제 수준이 약하니까 한국에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매출 늘리려고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So that you did not apply the strict measures in Coupang in order to have more revenue. Is that right? Respectfully, I think that's a mischaracterization. Coupang is continuing to roll out additional security features for all of our customers. Email MFA is also still available in Taiwan. Not all Taiwanese customers use passkeys. We've deployed passkeys, I believe, within the last 2 months or so within Taiwan, and we are also going to be deploying passkeys within Korea. We naturally, like any e-commerce company would, will encourage our customers to choose the best and the most safe forms of authentication for themselves. 한국에서 그러면은 2FA 인증을 여는 게 어느 시점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있는 조치를 여는 게 언제 있고, 그다음 패스키를 도입하는 것이 언제가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까? So when do you think that is 2FA? 그 이준석 의원님 혼자만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저 앞부분은 알겠습니다. 통역 듣고 예. 하겠습니다. 저 통역사님 네. 앞부분 이준석 의원님이 알아들으시고 바로 질문하셨잖아요. 네, 네. 그 앞부분 통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님, 송구하지만 말씀해 주신 얘기 중에 제가 조금 잘못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은 계속해서 고객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조치들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시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고객들이 지금 패스키를 다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메일로 인증을 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저희가 이렇게 패스키를 도입한 것도 3개월 남짓이고요. 지금 한국에도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런 여러 수단이 있었을 때 고객들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인증을 하시는 길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주신 이런 패스키 인증 언제부터 도입할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답받겠습니다. When do you have a plan to 세우세요. the passkey? My understanding it will be early within the first half of 2026. 저희가 이야기로는 2026년 상반기에 한국 시장에 도입을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입을 해도 어차피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라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구현돼 있으면은 2026년까지 늦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If you have already made a technical preparation, why are you waiting until 2026? There are just complexities in rolling out across a large user base. We need to ensure that any rollout is successful and does not cause any form of outage to our customers, but we will be doing so in a speedy way, ensuring the quality of service as well as the quality of security. 네, 사실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숫자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롤아웃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 고객 불편이 없어야 하고 좀 더 빠르게 도입을 하면서도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보안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유경훈 장관님. 사실 이 쿠팡이 이렇게 보안에 지금 무지하고 또 그리고 때로는 허술하다는 게 드러난 이상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유통기업들이 비슷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번에도 뭐 털린 거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기부가 마침 이런 또 우정사업본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 배송 체계의 주소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좀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안심번호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국민들의 핸드폰 번호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심 주소나 이런 정책에 대한 연구 혹시 해볼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이게 시범 사업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토를 좀 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심번호라는 게 일정한 대체번호를 토큰화해서 공급해가지고 유효기간을 두고 이제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심주소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이게 민간 기업에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같은 곳에서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그걸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관님 이런 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검토는 안심 주소는 좀 안 해본 것 같은데 한번 좀 고려. 그러니까 배송이라는 게 집결지까지 갔다가 최종단에 배송될 때 그때 마지막에 이제 주소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연구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입돼야지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히 지켜지는 거 아니겠냐. 이제 뚫리는 거는 뭐 정말 쿠팡도 뚫렸다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네. 현재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종합 의견 문안을 여야 간사실에서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오늘 중요한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의 제 첫 질의는 쿠팡의 무능하고 오만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관련해 대응 태도를 지적하고 김범석 의장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쿠팡이라는 회사는 어떤 기업의 가치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 올해 연간 매출액이 5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90%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회사고 미국에 상장해 있고 여전히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국민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대응하는 태도는 구멍가게만도 못합니다.
책임도 의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쿠팡의 절대적 의결권자인 김범석 의장, 불출석 사유서 앞서 여러 의원이 얘기했는데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오만해도 이런 오만한 자가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170개국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유서를 보고 김범석이 범킴이 왜 안 오는지 아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직전까지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전 대표 박대준은 어디로 갔는지 주랭량을 쳤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글로벌 기업 운운을 하길래 다음 PPT를 보십시오.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 아닙니까? 윌슨 화이트 부사장이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한다면 이런 사유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사장은 어떤 회의가 있고 어떻게 무슨 회의에 참석하는지 그 관련 증빙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김범석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헤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무와 목표가 뭡니까? 오기 전에 김범석 의장이 뭘 지시했습니까? Coupang is a responsible and accountable corporation. It's the reason why I'm here today. I've been placed in charge of Coupang Korea to manage the company through this incident and to make sure that we do so in a responsible manner. We have been working around the clock with multiple regulators here in Korea, with PIPSI, with KISA, with MSIT, the KCC, with the KFTC. We've been cooperating with police authorities. We've been working with your committee, with other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We take this matter very, very seriously and are working diligently to make sure that we respond to your questions, to the concerns of our regulators, and to the concerns of our customers. 좀 압축해서 통역해 주세요. 어차피 다 크게 의미 없는 얘기들이니까. 예. 쿠팡은 책임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쿠팡의 총괄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쿠팡은 현재 개보위, 인터넷진흥원, 과기부, 그리고 방통위, 그리고 경찰과 이제 여기 계신 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규제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본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든 그리고 또 이제 규제 기관에서 갖고 있는 우려든 그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도 이제 끼친 그 우려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통역. 예, 다음 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2월 2일부터 PPT를 보시면 이번 쿠팡 사태에 대해서 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했고 지시사항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I'm aware of the comments by President Lee. I have read translations of those comments. I would reiterate that we are a responsible and accountable organization. We are
fortunate that the most sensitive data was not leaked. There was no leak of financial data. There was no leak of login credentials. There was no leak of other information like there has been in other leaks in the country over the last 18 months.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we guard and protect the information of our customers very carefully. We will learn from this, and we will increase that security as well.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들에 대한 번역본 내용을 보고서 다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쿠팡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이 상황에 요구되는 그런 모든 내용에 다 부응하여 잘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히도 이번 사건에서 이제 유출이 된 정보 같은 경우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18개월간 발생한 다른 정보 유출 사고들과 비교했을 때 그 범위가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쿠팡은 이 사고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만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저런 태도니까 대통령 말씀을 듣긴 뭐 들었습니까? 2, 3일에 한 번씩 말씀하셨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민주당이 15일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매출액의 10%로 상향시키는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이번 첫 질의에 더 로저스 대표 질의가 있습니다만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한 소리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쿠팡 측과 김범석 의장 그리고 참석한 임원진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시간만 때우면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이다. 시간만 지나면 대한민국 국민은 역시 또 쿠팡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역대급 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청문회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사죄하고 국정조사에 출석하고 사죄를 할 건 하고 책임질 거는 책임지십시오. 이게 순간을 넘기겠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통역하시는 분들한테 마이크 하나씩 갖다 드리시고요. 아니 저 마이크 말고 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이쪽 때문에 그래요. 마이크 갖다 드리고 질문 내용을 따로 얘기할 때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고 브렛 매티스 증인은 마이크를 좀 가운데 정중앙에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그 두 외국인 증인의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시간 낭비로 보이는데요.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두 외국인 직원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저 또한 시간이 낭비가 되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의 이번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본 원칙을 묵살한 안전 불감증과 수많은 대관을 이용해서 국회와 정부에 로비하는 등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온갖 꼼수 경영 그리고 오너의 무책임 부도덕이 만들어낸 거대 플랫폼에 예고된 인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쿠팡에는 크게 10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병기 부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민병기 부사장님, 이 문제점들, 10대 문제점들 보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부사장님. 네,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쿠팡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쿠팡은
상품 배송만 로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실도 로켓 속도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모두 질문할 예정인데 다 답변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이 문제들 의혹 해소해 주실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청문회에는 책임 있는 핵심 증인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부터 박대준 전 대표까지 책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3,400만 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바빠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과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아야 이런 태도를 보였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수조 원의 수익은 대한민국에서 책이고 정작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글로벌 CEO라는 직함 뒤에 숨어서 피하겠다는 겁니다. 책임 있는 경영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쿠팡을 향해서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영훈 장관님, 정부는 도대체 뭘 합니까?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이 책임 있는 대형 사고를 친 기업의 총수 하나 이 자리에 앉히지 못하는데 도대체 뭐 합니까? 국민들은 피해를 본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디에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쿠팡은 자료 제출도 곤란하다고 버티게 들어갔습니다.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증인들도 다 빠져 있는데 오늘 이 청문회를 해봤자 뭐 합니까? 여기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나와라 이렇게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단계가 지났습니다. 방금 전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민병기 부사장님을 향해서 박대준 전 대표 출석하도록 노력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 또한 과거와 우리 그 방통위 시절과 방심위 시절 증인 출석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는 집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사람까지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 또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직접 여기 출석하지 못하면 화상으로라도 나오게 화상회의라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범석 의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출석 못하면 지금 해외에 있어서 출석 못한다고 하면 지금 그 로저스 대표가 김범석 의장의 오른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오늘 오후라도 화상회의로라도 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대준 전 대표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지난번 현안 질의 때 김범석 의장을 옹호하겠다고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느끼고 이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경질이든 도망을 갔든 뭐든 이 도망가면 끝날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박대준 전 대표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런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이와 관련해서 박대준 전 대표의 녹취록까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게 이런 모든 문제가 쿠팡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문제 중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기업의 인사들이 이렇게 책임 있는 기업의 인사들이 외부의 간섭을 받고 또 외부로부터 간섭을 덜 받고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로비하고 로비하면 답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버티게 들어가면 답니까? 자료 제출하라고 해도 하나도 제출 안 하면 답니까? 이 청문회 왜 합니까? 민병기 부사장님. 네. 통화됐습니까? 전화 드렸는데 통화 안 돼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게 답니까? 조치가?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도망가고 전화 안 받고 응답을 안 하면 답니까? 3,400만 명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이게 장난입니까?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될지,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악용이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행위들, 그 후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물리적으로 이 회의장에 나오기 어려우면 화상으로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메시지 보내면 끝입니까? 소재지가 파악이 됩니까? 답하세요, 민병기 부사장님. 마이크 들이세요. 그리고 끝이신가요? 메시지 보내서 그래서 할 일 다 했다. 꼭 이번 사태에 쿠팡이 취하는 태도랑 지금 박대준 증인 불러내는 태도, 대처 방식이 똑같잖아요. 소재지는 파악이 됩니까? 박대준 증인이? 소재지 모르세요? 최근 제가 며칠 동안 연락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엉뚱한 답을? 소재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쿠팡에서 박대준 증인에 대하여 그걸 묻고 있습니다. 네, 주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간사님, 그 소재지에 그 누군가를 보낼까요? 네,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 박진영 보좌관 오라고 하시죠. 네. 행정실장 박진영 보좌관하고 그다음에 여야 그 간사들과 합의해서 그 주소지가 어디예요? 지금 아니, 정확한 주소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박대준 대표님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주소지는 회사에 확인해서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박대준 대표 밑에서 부사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며칠 전에 엄청 혼났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강 부산에 사시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어디 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한 주소 말고. 수지 쪽에. 네, 수지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박진영 보좌관하고 행정실장님하고 양당 간사방의 보좌관이 의논하세요. 들어가시고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쿠팡 주가가 지금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직후 12월 15일에 5%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4.7%가 급락을 했어요. 이틀 만에 10%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쿠팡을 보는 시선이 지금 국회의 질타와 국민의 공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쿠팡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졸렬하고 악랄하게 그지없습니다. 이런 태도인데 김범석 의장이 책임이 없습니까? 국민 10명 중 7명이 지금 강제 조사를 해야 된다. 81.7%는 주식 매각 의혹도 수사해야 된다. 64%가 쿠팡이 의도적으로 탈퇴를 어렵게 만든 것 같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로켓 배송하고 있는 대단한 기업의 오너 김범석 의장은 무슨 나무늘보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천인공노할 행태 아닙니까? 헤로드 로저스 대표, 김범석 의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Thank you for your question. As far as our responsibility, we take it very seriously. I am the executive in charge of Coupang Korea, and I am here to answer any and all questions. I have obviously been communicating
with the entire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our chairman. They are concerned about this issue and monitoring it. But I am the person in charge and responsible for this issue, and that is why I am here. 존경한 안 해도 되고요. 네, 네. 위원님 어디 질문 있다고 감- 합니까? 네? 어디 있다고 했어요?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아 그런 거 해석 저기요 잠깐만요 태워주세요. 황정화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황정화 의원님의 요지는 액세서리 빼라고요. 빼시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 드리라 그랬는데 의원님의 질의를 정확히 전달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귓속말 하지 마시고 질문이 있을 때는 마이크 쓰시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 뭐 우리 뭐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다 빼세요. 우리 다 알아듣거든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위원님 통역하면 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핵심 질문만 답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네. 시작. Where is Bom Kim 이거는- located right now?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but I do want to make sure that my answers are being translate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em. And I'm unclear if that's happening.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지금 제가 한 가지 죄송하지만 한국어를 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지금 제대로 한국어로 통역이 되고 있는지요? 통역은 제대로 되고 있고요.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I want your answers to be simple and clear. Where is Bom Kim right now?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I'm in communication with our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with our chairman. But I'm the one who's in Korea and in charge of the Korean business. 제가 말씀하신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이사회와 정기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쿠팡 한국법인의 대표로서 모든 질문에 그걸 지금 답드리고자 전략으로 지금 합니다.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기로 동문서답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답변만 단답형으로만 해주면 좋겠어요. Short answer. 그래서 미국 공시에 김범석 의장이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 결정자라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 결정자는 김범입니까? 네. Yes or no? I am the decision maker